독서 지문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한 달여 만에 하시는 건드리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요청대로 사회 지문, 과학 지문, 그리고 기술 지문을 포함해서 복합 지문을 하나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자, 한번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학년도 9월 모평이었던 사회지문 채권과 CDS 프리미엄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사회지문 하면 기본적으로 지문의 구성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다는. 그리고 그 사회현상에 대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 사회지문의 구조야. 여기서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용의 위험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지문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기본적으로 지문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랑 선생님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독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선생님 저 독서가 그냥 안 풀려요 하는 친구들이 보통 많이 보여주는 특성이 뭐냐면 하나하나의 지문을 이해했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 지문들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 그리고 좀 멀리 보자면 문단과 문단의 어떤 상호 연결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이 지문 정리를 이렇게 쭉쭉 해드리겠지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문 구조를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의 소스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물론 선생님은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본다.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문제를 먼저 읽고 훑어 읽기를 하는 거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읽어야 될 정보가 뭔지 미리 캐치하기 그것을 통해서 문제의 지문의 내용에 집중하기의 방식이라면 선생님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은 무조건 올바른 방법이고 무조건 해야 되는 방법일까? 아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이 나한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그때 나중에 보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한 문단 한 문단 읽을 때마다 문제 선택지를 가서 정리하고 오는 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선생님도 지금 이 방법이 제일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 방법에도 좋은 장점이 많으니까요.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만 대충 예측을 하고 예측하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31번이라고 돼 있죠. 아니 이게 아닌가? 3번이라고 돼 있네요. 무슨 얘기 나왔나요? 일치 불일치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기 문제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주어나 서술어 정도 보면 되죠. 문두 부분 정부는 채권 발행자, 신용평가 제도, 채권 발행자. 자, 1번부터 5번까지 살짝 눈으로 봤더니 채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네요. 채권, 신용, 위험도 특정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단어 읽었습니다. 34번 문제를 봤더니요. A의 기업부터 디귿을 비교해서 이해해보래요. 자, 지금 A에 묶여있고 갑, 을, 병을 지금 문단의 시작이 가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이럴 때는 머릿속에서 이때도 작업이 들어가야 돼. 이 문제는 이 단락을 읽었을 때 풀릴 것인가에 대한 염두를 두시고 이해가 잘 되고 있으면 바로 34번 와서 A 문단 읽자마자 풀어버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체 구조를 보고 파악하시고요. 이런 방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전 세웠고요. 35번 보기의 가부터 마중에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이 뭐냐? 자, CDS 프리미엄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그쵸? 지문 안 읽은 조건이니까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보기에 뭐가 적용됐어요? 보기에 도표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그래프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참고로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추세는 도표나 그래프를 안 주는 추세야. 왜?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도표나 그래프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쉬워지는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보통 도표 그래프 보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뭘 읽는거나 도표에서는 항목명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축의 이름을 읽으세요. 그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건 기초자산의 신용등급이라는 것과 보장 매도자 발행채권의 신용등급, 즉 지문 속에서 신용등급이 몇 종류가 있나 봐요. 그 신용등급 중에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또 등급이 있고 매도자의 신용등급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단어가 나오면 이 녀석이 35번 풀 때 필요한 지식이겠구나 라고 예상하라고요. 그런 예측 작업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해요. 36번 가보겠습니다. 윗그릇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그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보기에 뭔가 많죠? 도표가 있고요. 자, 어쨌든 선택지를 보기 전에 보기를 한 줄 정도만 읽으면 X가 무슨 채권을 발행했고 이건 뭐예요? 특정한 상황에 적용해보기 문제로구나 판단되시죠? 그럼 이거는 지문의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건드릴 만한 건덕지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마지막에 무슨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 나왔네요. 참고로 이 문제는 서술어의 자릿수 관련된 문제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문을 읽을 때 지문이 좀 쉽다, 나한테 읽힌다 라고 하면 먼저 같이 풀어보시고, 근데 지문이 너무 어려워서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녀석은 나중에 푸는 것도 다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이것도 또 그때그때 다르지. 지금 만약 내가 시험장인데 문제를 풀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이 한 세트가 통째로 남아있다. 그럼 이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야? 지문 읽기도 전에 이것부터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문제 푸는 전략과 순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풀이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읽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대략 한 2-30초 걸린 거야. 문제를 그냥 스스로 눈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도 있네, 그리고 넘어가시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채권, 신용, 프리미엄, 오케이? 위험도 측정 이런 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지.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했으니까 한번 지문 읽어볼까요? 자, 가봅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그래요, 우리는 지금부터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럼 이거는 화제를 제기하는 단락이로구나 판단되시죠? 이 녀석은요,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그래요, 이 구조 자체가, 이걸 이해하려면 채권의 신용 위험이라는 녀석과 또 하나 신용 파산 스왑, 이것은 CDS라고 했으니까 그냥 흔히 CDS라고만 쓸게요. CDS를 알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너무 친절한 지문이야. 왜냐?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려준 거잖아.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에 집중할 건데, 이걸 A라고 칠 테니까 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 C, D, 좀 원래는 BC지만 아니 BC로 가자. B와 C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 거야? B를 설명하고 C를 설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A를 설명하겠지. 지문 구조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거야. 한 덩어리, 잠깐만, 여기 한 덩어리요, 여기 두 덩어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대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지네요. 가봅니다. 채권은, 오케이, 솔직히 말하자면 얘들아, 채권 정도의 단어는 기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맞죠? 사회지문에서 채권, 또 뭐가 있을까요? 가격과 수요의 탄력성이라든지 환율, 이런 식의 개념들은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고, 또 마찬가지로 법률 지문에서도 피고, 고소, 승소, 상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알면 편해지니까. 채권도 너무 기초적인 단어야. 채권이 뭐라고?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 그렇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대상을 채권이라고 불러. 쉽게 말해서 돈 빌린 증서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채권, 예를 들어 형준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형준기업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을 돈 주고 사갈 사람을 구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 채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거야?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이때 특징은 채권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 자,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지만 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이루어질 거야.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의 논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 얘들아, 너희들 앞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고 형준이라는 기업이 있어. 그러면 어느 기업이 솔직히 더 믿을만해? 당연히 삼성 아니야. 수없이 많은 인사처를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분야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채권이라도 삼성의 것을 더 높게 쳐주겠죠? 그러니까 그쪽의 가격이 높겠지. 그런 겁니다. 자, 이때 채권의 발행자. 자, 채권의 발행자가 누구예요? 정부, 기업입니다. 오케이. 정부나 기업은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 발행자가 누구라고요? 정부나 기업이라고요? 기업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어떤 일자에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채권의 시스템이다. 그렇죠? 몇 월 며칠 날 갚겠다라는 종이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자, 채권 발행자가 이건 네모로 써볼게요. 채권 발행자가 있었고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으면 채권을 사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도 있을 거예요. 구분 잘 해가면서 따라와 주세요. 채권을 매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죠. 오케이? 이 채권, 이는 채권이니까 채권을 매도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을 얻기도 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지. 투자자들의 입장은 당연한 거야. A 기업에서 이 돈을 주면은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빌리기로 했어. 그러면 1억으로 돈을 써가지고 채권을 사기로 했어. 그러면 A 기업에서는 이자로 1,000만 원 준대요. 여기서는 이자로 2,000만 원 주겠대요. 당연히 어디 갈 거야? 2,000만 원 가겠지. 그러니까 이 채권 자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수익을 얻는데,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발행자는 다시 한번 누구라니까? 발행자는 정부나 기업이라고 했어. 정부나 기업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돼. 자, 채권은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 신용 위험은 다시 채권 발행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해. 위험한 거지 그러면.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했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했어요. 전형적인 사회지분 구조죠. 채권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신용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자, 현재까지 뭐 설명한 거야? 채권과 신용 위험은 무엇인지, 신용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단락 읽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자,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등급은 뭐예요? AAA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은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지죠. 반대로 최저로는 D라는 등급이 주어져. 즉, 채권의 최고는 AAA, 최저는 D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번호. 자, 포커스 A 1번이라고 할게요. 점차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선생님 이름을 까먹었어. 신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자, 이거 잠깐만 파란색으로 써버리자. 이 기준인데 여기서 신용의 위험이 커지면 이퀄 신용 등급의 어떤 기호 자체는 낮아지는 등급 범주. 등급 범주는 낮아지는 거야. 자, 지문을 읽었더니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3만 7,000번쯤 얘기했을 거야. 지문을 읽는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오면 뭐다? 출제 포인트다. 그치? 읽는데 A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두 개는 반비례 관계잖아. 오케이? 그럼 이건 분명히 나오죠. 이거 몇 번 문제였더라? 아까 봤었던 35번 문제 연결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등급 범주라고 하는 것도 먼저 설명해줬죠. A 다음은 뭐예요? AA 다음은 A, 그 다음에 BBB 이렇게 설명까지 너무 친절하게 다 해줬잖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요 뒤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해서 각 범주가 3단계의 신용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녀석은 다시 범주 내에서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3개의 범주가 추가되는 거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AA라고 하더라도 AAA 플러스 AAAA 뭐야? 야, A가 너무 많으니까 딴 걸로 바꿀게요. A 플러스가 있고 A 제로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겠지. 됐죠? 자, 이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문제가 풀릴 거라는 걸 우리 이미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채권의 신용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오케이. 이 녀석은 얼마든지 뭐였어? 변동 가능. 그러니까 한번 어떤 업체의 신용 위험이 결정됐으면 그 녀석은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계속 바뀐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내려고 지금 선언하거나 당연하게도 신용의 위험이 커지면 이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당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눈치챘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신용 위험은 등급 범주랑 반비례하고 신용 위험은 채권 가격이랑 반비례해. 그러면 등급 범주는 채권 가격과 비례하는 거네? A는 B랑 연결되고 다시 A는 C랑 연결됐으면 B랑 C랑 연결된 거잖아 지금 이거. 연결고리야 이게.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그 연결고리. 지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세 번째 단락의 내용까지 파악했습니다. 계속 읽어봐 봅시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CDS는 그렇지. 이제 이런 것도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 지금 지문의 구조가 보이나요? 맨 처음에 난 이런 걸 설명할 거야. 첫 번째로는 채권과 신용위험 설명했고요. 특히 신용위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알 것 같이 선언했죠? 그럼 다음 단락에 뭐가 나와요? 당연히 CDS 나와야죠.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CDS라고 하는 녀석은 채권 투자자들이 그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야. 자, 그래서 이 신용 위험은 위험한 거잖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래요. 이것도 뭐야? 읽어봅시다. 정의는 이거고요. 자, CDS 거래는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또 A를 이해하기 위해 B가 나오기 시작했지? 이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너희들은 어렵다고 느낄 거야, 지문이. 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거든. 중간에 멈춰서 딴 거 봐야 되거든. 자, 일단 거래는 보장 매입자가 있고요. 보장 매입자가 있고 보장 매도자가 있어서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러면 생각해보자고. 지문 속에서 아까 말했던 발행자나 매입 투자자가 이 보장 매입자나 보장 매도자와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이 녀석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로 문제의 관건이겠지. 예상되시죠? 가자. 여기서 보장이라고 하는 건 신용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보장은 다른 말로 보호한다는 뜻이고요. 보호해주는 매입자, 보호를 해주는 매도자.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다시. 보장 매도자는 하는 일, 보장 매도자가 하는 일은 보장 매입자의 채권이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보상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되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채권의 손실이라고 했을 때 이 손실은 말 그대로 위험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실제로 이 녀석은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원래는 매입자일 때 있었던 것을 매도자한테 넘기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래. 오케이? 다시, 채권이라는 녀석은 원금과 이자를 지니는 돈덩어리야, 쉽게 말하자면. 근데 이 돈덩어리는 항상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달고 다녀. 그러면 이 채권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갖고 싶고 이건 딴 사람 주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매입한 사람이 가지고 이 녀석은 매도자가 챙겨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장 매입자가 누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 이미 이해를 해야지. 보장 매입자라는 건 누구야? 채권 매입 투자자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냥 미리 할게요. 매도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보험사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가령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자. 자, 봐봐. 그래서 이렇게 신용 위험이 보장 매도자로 이전이 되는데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초 자산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가 떴네요. 기초 자산.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여기서 이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거래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그 자체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권이죠. 채권이 바로 기초 자산입니다. 됐나요? 채권 내 위험만큼 이동되는 거겠지. 구조가 보이나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뭘 설명하기 시작했어? 사례를 들기 시작했잖아. 가령 그리고 A가 묶여있어. 이거 문제지? 자, 가령 정리해보자. 은행인 갑이 있어요. 자, 옆에 쓸게요. 갑. 은행인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기업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거를 순서를 좀 의도적으로 바꿀게요. 자, 잠깐만. 실제로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채권을 발행한 업체는 을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이었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참고로 뭐가 되는 거죠? 채권 발행자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리고 그 기업의 채권을 갑이라고 하는 은행이 사들였어요. 그럼 사들인 사람은 투자자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보장 매입자라고 부를 수 있겠지. 은행이 사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은행 입장에서는 아까 봤지만 지워버렸네? 채권의 가치는 지키면서도 위험에 따른 어떤 채권의 통째로 날아갈 그런 위험 같은 건 없애버리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인 병과 오케이 병입니다. 병은 보험사예요. 그래서 이 병이 뭐가 돼주고요? 보장 매도자가 될 거야. 매도자가 되어서 신용 위험을 피하는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따라왔죠? 다시 한번 채권을 발행했어. 그리고 그 채권에는 어쩔 수 없이 위험도가 수반돼. 그 중에서 이 채권에서 위험이라고 하는 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갖는 것은 은행이 챙기고 대신 그 위험을 보험사에 맡김으로써 보장 매도자에게 위험을 떠넘김으로써 자기는 이게 만약에 채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돈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지.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보험사가 바보야? 그냥 당신의 위험은 제가 책임져 드리죠 이러면서 하겠어? 아니죠. 우리는 보험에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를 내잖아. 이랬지? 자, 그 보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아무튼 갑을병의 관계 이게 뭔지 파악하시고 요 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지문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락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 문제를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될까요? 갑시다. 다음 단락입니다. 이제 5단락이죠. 여기서 보장 매도자는 참고로 보장 매도자는 누굴 말한다? 말은 한 적 없지만 보험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장 매도자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신용의 위험을 챙겨가주는 일입니다. 됐죠? 위험을 맡아주는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 채권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야. 오케이. 그때 보험료율 요의 비율이 바로 이퀄 CDS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하, 그렇군. 좋아요. 자, 이거 좀 지우고 하자. CDS 프리미엄인데, 자,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눈 반짝거리고 있나요? 자, 이건 CDS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이퀄 어떤 일이 벌어진다? CDS 프리미엄도 큰 겁니다. CDS 프리미엄도 크다. 당연한 얘기지, 얘들아?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야 되는 요금이야.
보험료라고. 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니들 혹시 주변에 운전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을까? 운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참고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가고 이러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치 자기 차를 갖고 싶겠지. 자기 차를 가지게 되면 운전면허를 따면서 동시에 운전보험을 드는 게 의무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오케이? 근데 의무적으로 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 오케이? 왜 다르냐? 기본적으로 어른들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녀 할인, 그리고 블랙박스 할인, 또 뭐도 있을까? 거리 할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할인을 왜 해주냐면 상대적으로 그들도 조사를 해봤겠지. 자기 차에 애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고가 더 난다 덜 난다? 덜 나겠지. 덜 나니까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근데 자녀가 없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전을 좀 과감하게 하고, 그죠? 좀 속도를 즐기는 감이 있겠지? 그러면 그럴 때는 할인을 못 받고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거겠지. 왜?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 사고 위험이 높겠지. 보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으면 사고에 따른 보험료율도 높은 거잖아.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채권이 위험에 의해서 박살나거나 혹은 채권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나 왜 이렇게 많이 꼬여? 채권에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세게 받겠죠. 당연한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마찬가지야. 블랙박스를 달고 있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들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또 당연히 거리 할인.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운전을 하는 횟수가 더 적은 사람이 사고가 덜 날 건 당연한 사실 아닌가? 이런 다양한 할인 제도가 실제로 존재해요.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CDS 프리미엄도 큰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자,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뭐도 커진다?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되겠어요. 이건 이렇게 쓸게요. 큰 CDS 프리미엄을 지급할 의향이 높아진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자, 정리하자. 보장 매도자가 누구라고요? 자꾸 저 보장 매도자, 보장 매입자 하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보장 매도자가 누구라니까? 보험사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 보험사가 아주 거대해서 이 정도의 사고는 다 버틸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이 기업 자체가 폭망하더라도 이 보험회사가 우리를 무조건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회사에서 보험료를 좀 더 세게 요구하더라도 난 그래도 저쪽에 갈래요.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신생 보험사들은 그만큼 재력이 없으니까 좀 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주려고 하겠지. 좀 더 낮은 보험료율로.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좀 더 낮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조금 더 위험할 것인가,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안전함을 선택할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참고로 여기서 기초자산은 아까 채권이라고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번역기를 잘 돌리는 게 중요했던 게 이 지문의 특징이었어요. 채권 발행자, 채권 매입 투자자,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이런 식의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자. 이런 질문이었고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보장 매도자는 보험사라고 했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보장 매도자의 경우에도 신용 등급이 있었던 거야. 그렇구나. 뒤에 문제에서 봤었죠? 표에서 2개 확인했어야 되는 거.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안전한 거겠지. 상식적으로요. 그리고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말이 길어. 자, 다시 쓰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CDS 프리미엄은 당연히 크죠? CDS 프리미엄도 커다.
자, 얘들아. 지금 이 지문의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지금 봐봐. 전부 다 CDS 프리미엄이 커지는 조건들은 언제 그런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알고 보니까 CDS 프리미엄은 언제 커진가? 첫 번째, 채권의 신용 위험이 높을 때. 그죠? 두 번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높을 때. 세 번째, 보장 매도자의 채권 신용 등급이 높을 때. 전부 다 보다 큰 CDS 프리미엄으로 요금이 지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것도 연결고리 시리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내겠다는 선언이랑 똑같지 뭐. 그렇잖아. 지문 전체 구조가 이제 보이나요?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수업할 때는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막 판서해가면서 막 색깔 패드를 정리하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내가 이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고리 지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의 표시를 하겠다 이런 정확한 자신만의 틀이 있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하나씩 정리해 나가 봅시다. 아휴, 지문 길었다, 그지? 33번부터 가볼게. 위클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있는 그대로잖아. 그치?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이 커지는 거야. 채권 발행자의 어디 갔어? 그러니까 채권 발행자의 그만 좀.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 그렇지?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이 커지는 걸까? 아니죠. 오히려 작아지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이 문단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죠? 신용 위험이 커지는 조건은 뭐라고요? 지급 능력이 떨어질 때 신용 위험이 생긴다고 했었잖아.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신용평가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맞나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핸드폰 좀 꺼버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임이 CDS 프리미엄이잖아. 그러니까 이 CD가 잘못 발음되고 CD로 들려서 얘가 계속 미친듯이 반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핸드폰 꺼버렸습니다. 자, 다시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이건 2번 했구나. 자, 3번 가봅시다. 신용평가제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자,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우리 이 문단에서 파악할 수 있었죠. 이건 뭔데? 채권 매입 투자자들에게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를 보호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그냥 지문의 내용이었죠. 3번도 오케이.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잠깐만. 자, 신용 등급과 신용 위험과 등급 범주의 반비례 기억나시죠? 또 신용 위험과 채권 가격도 반비례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비례하는 거였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채권의 등급과 채권의 가격이니까 얘랑 얘잖아. 예상대로지. 이게 쓰이는 게 보이나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비례관계야. 한쪽이 커지면 한쪽도 커지는 거고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도 하락하는 거겠지. 4번 오케이. 됐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 33번 문제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오히려 4번 선택지야. 이걸 이렇게 써먹는구나. 이게 답인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알겠죠? 잘 봐두시고. 마지막 5번. 채권 발행자 누구 말하는 거죠? 전부 다 기업이라고.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당연한 소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신용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33번. 정답률 90% 문제였습니다.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봅시다. A의 기억 비가. 자, 잠깐만. 기억, 니은, 디귿이 이게 순서가 이게 맞나? 잠깐만요. 기억이, 니은이, 오케이. 가불병 순서니까 요게 기억, 요게 잘못했네요. 요게 기억, 요게 니은, 요게 디귿이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볼게. 기억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죠. 맞죠? 기업의 기초자산은 뭘 말하는 거야? 채권의 가격이지. 오케이? 두 번째, 기업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나요? 아니죠. 기업이 하는 게 아니잖아. 채권의 손실을 보장하는 사람은 누구요? 보장 매도자인 디귿입니다. 됐죠? 땡. 두 번째,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야. 니은이 채권 투자자야? 아니죠. 채권 발행자인데요. 오케이? 4번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정확하죠?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채권의 손실이 바로 신용 위험 아니야. 신용 위험을 보상해주는 보상 매도자가 보험사지. 디귿 맞지? 4번이네요. 5번 디귿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부도가 나면 손해를 보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품 내용 34번 정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정답률 82%짜리 할만한 문제 같아요. 자, 35번이 문제였어요. 이 35번 문제가 정답률이 47%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만 첫 번째. 지금 문제부터 똑바로 읽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녀석이야. 얘들아, CDS 프리미엄이 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요런 일이 벌어져야 돼.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높아야 될 것이며 지급 능력이 높아야 될 것이며 보장 매도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신용 등급이 높아야 될 것이다. 됐지?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잘 봐. 윗글의 리을 미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인 5개를 구분했어요. 이 녀석의 CDS 프리미엄의 크기 순서를 매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CDS 프리미엄이 높으려면 CDS 그쪽에서 신용 위험이 높아야겠지. 얘들아, 다시 한번 잘 따라와. 이 신용 위험은 실은 이번에 뭘 연결한 거야? 또로로로로로로로 얘를 연결한 거야. 이번엔 이퀄끼리 신나게 묶이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신용 위험이 높다는 얘기는 등급 범주가 낮다는 뜻이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기초자산 신용등급 범주를 보자고요. 일단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BB 플러스고 하나는 BBB 마이너스야. 단순하게 계산해봐. 이 둘 중에 신용 등급이 좀 더 큰 쪽은 어느 쪽이야? 신용 등급이 큰 쪽은 어느 쪽이야? 당연히 BBB지.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AB부터 시작해서 BBB 그 다음에 BB로 넘어갈 테니까요. 됐지? 근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는 BBB가 더 등급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등급이 높다는 거는 신용 위험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신용 위험이 높은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높으려면 이게 답이지. 이게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오케이? 첫 번째 난관. 다시 한번. 신용 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야. 더 안전하다는 뜻이야. 근데 CDS 프리미엄이 높으려면 위험도가 높아야 돼.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이해됐니? 그러므로 BBB가 아니라 BB가 일단 선택이 돼야 돼서 답이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게 왜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1번하고 2번 선택지 중에 하나가 답이어야 되는데 1번 선택률 6%, 2번 선택률 47%였어. 그럼 무슨 얘기야? 합하면은 대충 53% 정도 나오니까 10명 중에 5명이 일단 BB부터 찍고 시작했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지. 여기서 글러먹었던 거야. 논리적으로 접근 잘해요. 오케이? 지금 이 녀석은 수없이 많은 비례와 반비례를 가지고 있었어. CDS 프리미엄이 높으려면 신용 위험이 높아야 돼. 신용 위험이 높으려면 거꾸로 등급 범주가 낮아야 돼. 그렇잖아. 등급 범주가 낮아야 되는 거니까 BB와 BBB 중에선 어느 등급 범주가 더 낮은 거야? BB가 더 낮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똑같은 BB라면 이번에는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을 보면 이제 이 둘 중에 서로 높은 쪽, 나쁜 쪽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또 이것도 알잖아. AAA랑 잠깐만 AA 마이너스랑 AAA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구분할 필요도 없었던 거네요. 왜냐면 더 상급 단계니까요. 그죠? 둘 중에 좀 더 안전한 게 뭐 쪽이야? AA 쪽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이게 좀 더 안전하다면 얘가 좀 더 뭐랄까?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말하면 미쳤나봐요. 자, 이거는 채권 매도자의 어떤 발행 등급이니까 기본적으로 AAA가 좀 더 안전한 거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요겁니다. 이 녀석은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높을수록 더 큰 CDS 프리미엄을, 또 다시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크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이기는 건 누구예요? 얘가 이기는 거지 이번엔. 이해됐죠? CDS 프리미엄이 크려면 다시 기초자산의 신용 등급은 낮아야 하고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높아야 되는 거다라고요. 그래서 AA가 이겨.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뒤집어야 되죠. 우리는 찾는 건 2등을 찾는 거니까.
여러 번 까놨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써. 좀 지치는데 신형 위험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와 CDS 프리미엄이라는 연결고리가 서로 어떻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스템만 이해되고 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그렇지? 마냥 시간만 끌리고 헷갈리는 문제가 맞겠죠. 정답률 47%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36번 넘어가 볼게요. 쓸데가 없나? 자, 이거는 읽으면서 갈게요. 자, 상황을 잘 보자. 뭔가 상황도 길어 보이고요. 그쵸? 그리고 밑에 표도 있어 보니까 막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들잖아.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기만 하면 돼. 우리한테 산수를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뭐가 더 높을까? 뭐가 낮을까만 생각해보자. 가자. X가 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이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습니다. 밑에 표 보이시나요? 11년 1월 1일에 CDS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됐죠? 그때 채권이 만들어졌고 그 채권의 위험은 잠깐 읽어보자.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라는 존재는 이 B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죠. 자, 이거를 살짝 지우고 가도 되겠죠?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갈게요. 지금 여기다 연결해 보려고요. 지금 먼저 X라는 기업이 있었죠. X라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보장 매입자가 된 Z가 있어서 Z는 보장 매입자고 보장 매입자는 뭐라고요? 자꾸 헷갈리지 마. 보장 매입자는 은행이야.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채권을 사들인 거야, 은행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은행이 사간 다음에 계약 체결 당시에 BX의 신용등급이 A-였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BX는 A- 등급이었고요. 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였습니다. Z의 신용등급은 A였습니다. 그죠? 잠깐만. 선생님 지금 문장 잘못 쓰고 있었지? 미안해요. 뭐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당연하지. 지금 X라는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BX를 Y라는 은행에서 사들인 다음에 그것을 Z5라는 보험사와 그렇죠? 계약을 체결한 거죠. 아니 여기서 신용 등급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BX를 만들었을 당시에 X라는 기업의 신용 등급이 A-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Z 보험사의 신용 등급은 AAA였던 거야. 훌륭한 기업이네요, 그죠? 여기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는 한 단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011년 9월이 됐습니다. 이때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것만 생각하자, 얘들아. 이것만 생각하자. 어디가 위험했어? X 기업의 이 BX 자체가 위험해졌었지. 그럼 이쪽은 여기가 하락했겠지. 맞니? 신용 위험도가 높아져서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거야.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거고 20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점은 뭐냐면 이 시점인데 잘 봐야 돼. 이거 되게 웃겨. 그 다음에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때 올라간 기준이 언제야? 얘보다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때 내려간 수치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뜻이겠지? 맞지?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2011년 9월 17일 날 재무 상황이 악화됐지만 12월 30일 날 다시 개선이 됐는데 그 개선 정도가 2011년 8월보다 좋아졌대요. 그러면 나빠지기 이전보다 더 좋아진 거지. 그럼 많이 좋아진 거지? 오케이. 그거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2013년 9월 달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 플러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AA 플러스로 변시됐대요. 자, 2013년 10월 2일 기준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p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는 조건 달아놓은 거니까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됐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녀석을 최대한 단순화시켜보려고 노력을 한 거야.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딱 하나뿐이야.
이 X기업의 채권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바람에 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한 번 있었지만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떨어졌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라고 설명하는 요 기준이 한 번 만들어진다는 거. 그치?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가자. 2011년 1월에는 이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면 안 되죠.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건 누구죠? Z죠. Z죠, Z. 오케이. 2번. 2011년 11월에는요. BX의 신용등급은 A-보다 높았을까? 아니죠. A-보다 낮았겠지. 왠지 알겠지? 세 번째. 2013년 1월입니다. 그러면 2012년 12월 30일보다 뒤니까 오른 뒤겠지. 그러면 이때 1월에는 BX의 신용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는 작아졌겠네? 그쵸? 등급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했다는 뜻이니까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3번이 답이네. 됐죠? 4번 2013년 3월 달에는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을까요? 잘 생각해보자고.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과 위험이 높아진 거니까 신용 등급이 오히려 올라갔잖아. 이 시장의 기준으로. 그치? 올라갔으므로 당연히 CDS 프리미엄은 떨어졌겠죠. 왜? CDS 프리미엄은 위험하니까 오르는 거거든. 덜 위험해졌으니까 떨어졌겠지. 그쵸? 마지막 5번 2013년 4월에는요 BX의 신용 등급이 BB-보다 낮았겠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쵸? BB-보다 낮았다? 근데 BB-보다 높았겠지. 기본적으로 A 단위에서 놀았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36번 문제도 해결 끝. 자, 굉장히 뭐랄까 당시 참고로 지금 우리가 풀었던 이 문제도 정답률이 61% 정도 나왔거든요. 결국에 이 지문은 이 독서 사회 지문 자체가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결국엔 시간 싸움 그리고 정답률 싸움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지문들도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 특강 연습 그리고 기출문제 공부를 하실 때 최대한 이해하려고 용쓰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37번에 있는 어휘 문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자, 이거는 굳이 건드리지 않고 떨어지 낙번 이 정도 넘어갑시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거 정답률이 91%였거든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저 뒤쪽에 있는 다음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손 좀 돌리고 갈게요.